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결제가 늘어나면서 결제 중간업체인 PG 회사인 KG 이니시스의 2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ROE가 높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경험은 없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ROE가 높은 기업이 성장성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김정한 선생님께서 ROE로 적정 시총을 계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주가가 오르려면 미래에 기업 가치가 높아져야, 기업이 성장을 해야 현재 대비 주가가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반영해주는 지표가 ROE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먼저 읽고 가실게요. 이 기사는 8월 4일 기사이고요. 2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33.9% 증가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대충 멀티플을 10 정도 준다고 계산을 해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250억이니까 곱하기 4에서 1000억의 영업이익에 멀티플 10 곱하면은 시총이 1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KG 이니시스의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이고요. 대충 계산했을 때 이 정도고, 현재 시장에서 KG 이니시스한테 부여하는 멀티플과 경쟁사들의 멀티플을 살펴보면서 멀티플을 얼마나 줘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게, 해외 가맹점 거래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80%를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회사를 볼 때 이제는 그 해외에 대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하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작은 파일을 나눠 먹기가 되기 때문에 크게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만약 이 회사가 해외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은 더 큰 파일을 노리는 거니까 더 많은 멀티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가맹점에서 증가했다는 사실은 되게 크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실게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 및 항공 티켓 업종에서 매출액이 3천억이나 감소를 했지만, 해외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 오토 쪽에서 실적 성장을 견인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여행 및 항공이 뚫렸을 때 이 월에 3천억에 대한 거래액이 회사의 매출로 더 많이 잡힐 수 있다는 소리니까, 지금 현재는 악재이지만 미래에는 호재가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여행과 항공업 쪽의 거래액 감소가 됐고, 온라인 쇼핑과 비대면 거래액이 증가했다.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에, 하반기가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어드니까 성장폭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 4분기에 영업이익이 기존 250억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기사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KG 올해과 합병을 하여서 신용카드 결제 사업이 추가되고, 원래는 핸드폰 결제 모델밖에 없었는데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통합한 사업 모델로 하반기 역시 더 많은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에서 잡을 수 있는 포인트는, 해외 가맹점이 늘어서 이 회사의 매출을 견인을 했고, 현재는 여행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거래액이 늘어난다면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계절적인 성수기는 하반기이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G 올해과 합병을 해서 사업 모델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이제 이 회사의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PG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기사는 3월 2일에 나온 기사이고요. 이 3월 2일이면은 코로나가 그렇게 심화가 되지 않을 때잖아요. 금방 사라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시기인데, 이때 증권가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1분기 실적 성장을 예상했지만 이미 적정 가치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성장을 했지만 이미 주가가 적정 가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회사가 더 이상 벌어들일 돈이 그 정도까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적정 가치를 넘어서려면은 이때 3월 2일에 예측했던 것보다 매출이 더 커지거나 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소리인데, 그게 바로 저는 처음에 기사에서 봤던 해외 매출의 증가와 향후 여행이 활성화됐을 때의 매출이 추가가 되면은 이 적정 가치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이 회사가 가진 사업 모델을 보긴 하겠지만, 여기에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는데, 휴대폰 결제 서비스, 교육 사업, 요식업, 이렇게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KFC 코리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KG 이니시스입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은 PG, 반 맞나요? 반인가요? 아무튼 VAN 이게 71%, 요식업 22%, 교육사업 7%인데 생각보다 요식업의 비중이 되게 높네요. 매출 비중이. 아무튼 PG가 어떤 사업 모델인지 말씀드리자면은 신용카드사가 있을 거고 이제 물건을 파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데는 직접적으로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해서 이 VAN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결제를 하고 여기서 신용카드사한테 대금을 주는 식으로 돈을 중간에서 유통하는 모델인데요. 작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이때 PG라는 것을 사이에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PG 회사랑 계약을 하고 PG는 자체적으로 VAN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용카드사와 하는 돈을 중간에서 딜리버리 해주는 중간 유통업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PG사는 우리나라의 NHN 사이버 결제, KG 이니시스, 토스가 약 60%가량 차지하고 있는데요. 점유율은 각각 20% 수준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KG 이니시스가 제일 높고요. 사이버 한국결제가 그 다음 그리고 토스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자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전자결제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사업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전자결제를 하는 대금이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국내를 넘어선 해외 매출이 발생을 하거나 아무튼 저는 여기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점유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점유율에 대한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기사는 19년도 7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옛날 기사라서 옛날은 아니고 작년 기사라서 참고만 해두시고요. 제가 올해 점유율을 보려고 했는데 올해 점유율은 정확히 나온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보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7월 17일에 LG U+가 PG 사업부를 매각을 할 계획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LG U+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30% 보유하고 있고 2위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기준으로 KG 이니시스가 33년, 19년도 점유율이 아니고 17년도 옛날 점유율이네요. LG U+ 30%,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15% 이렇게 3개의 회사가 나누고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 기사에서는 LG U+가 없죠. LG U+가 누구한테 파냐 했는데 토스한테 판 거예요. 아무튼 LG U+가 이렇게 매년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는 사업인데 이걸 매각을 하려는 이유가 5G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함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PG라는 것 자체가 전자결제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자결제이기 때문에 파일을 나눠먹는 싸움이 돼서 더 이상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5G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런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포기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때도 밸류에이션 비교가 나왔는데 퍽값이 당시에는 NHN이 15, KG 이니시스 11, 페이팔 홀딩스 여기는 이제 더 보지 않을게요. 아무튼 근데 KG 올해과 합병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 지분율을 KG 이니시스가 더 가져갔으니 지금은 제 생각에는 KG 이니시스의 지분율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참여 시 결제 시장판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에 전자결제 회사에 카카오가 만약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먹을 수 있는 게 100인데 그걸 또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네이버가 참여한다면은 NHN 이쪽에 지분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의 점유율이 높아져서 이쪽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갈 것이고 카카오가 참여한다면은 또 카카오 나름대로 또 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회사가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나눠 먹어야 되니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기업을 모니터링 할때 혹시 다른 큰 기업이 추가적으로 PG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나 이 점을 꼭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PG 사업은 토스한테 팔렸는데 9월 30일이겠죠? 9월 30일에 토스 한 곳만 참여를 해서 토스가 퇴낙찰이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4천억에 인수를 하려고 했지만 PG 사업 자체가 인력이 총 3개의 팀 38명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던 비즈니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인력이 많지 않고 그렇게 자원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이 회사에 멀티플을 더 많이 줘도 된다 10보다는 더 많이 줘도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 읽어보면은 LG U+ 직원이 맡아왔다는 점, 토스가 인력의 추가 이동을 요구했으나 LG U+ 직원들이
이 토스에 가기 싫어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토스는 이에 대해서 매각 가격을 조정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이 LG 지분의 핵심적인 인력이 토스로는 가지 않고 LG에 남아있고, 토스는 그냥 이 비즈니스 모델만 받게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왔을 때 점유율이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기사는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3월 30일의 사업보고서인데요. 저희가 봤던 게 다 들어있어요. 전자상거래, 그리고 좀 보면은 전자결제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 당사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경쟁업체로는 LG U+,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되게 옛날 사업보고서 같네요. LG U+가 이제 없죠. 그리고 시장의 특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원에서 등록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은 영세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하나인데 이거를 추가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파이를 나눠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있나 봐요. 그런데 혹시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대 기업이 등장한다고 하면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한테 미래에 분명히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사를 포함한 상위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 등의 전망, 신규 사업, K페이,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벤사업, 그리고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알리페이, 페이팔, 텐센트에 이어 페이이즈와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페이이즈는 되게 많은 가맹점을 보유를 하고 있고 아이튠즈, 애플페이의 독점 서비스사이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은 페이이즈와 KG 이니시스의 제휴를 통해서 국내 고객은 원화로 다른 많은 나라들의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페이이즈의 고객은 KG 이니시스를 통해 위안화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회사한테 점수를 더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정자상거래 및 유통이 거의 70% 매출이고요. 그리고 요식업이 20% 정도의 매출이고요. 그 밖에 많은 내용이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지분율이 높다. 아마 첫 번째 해외 영업 매출이 되게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그게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해외에 진출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을 볼 때 이 회사가 과연 글로벌리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멀티플이 이제 10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모델이 없으면은 그 회사는 멀티플이 10 이하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와 재물 보시면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3월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다시 회복을 해서 전고점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은 18년도네요. 그럼 18년도에 아마 매출이 높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17년도 대비 18년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대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19년도에는 18년도보다 더 증가를 했네요. 더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바닥을 기었죠. 아마 이 기업을 먼저 발견을 했으면은 이때 샀으면 무조건 이득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투자를 할 때 기한을 한 1년 이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기업도 이때쯤 아마 LG가 매각을 했으니까, 이때는 전자결제 시장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 커진 것을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파이 나눠먹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평가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860억 정도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6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에 비해서 꾸준히 낮은 이유는 법인세가 아마 높겠죠. 그래서 작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 회사는 시장에 의해서 멀티플 10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725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기 실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분기가 1분기에 157억이 나왔는데, 아까 기사에서도 봤고 공시에서도 보듯이 2분기에는 25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이에요. 완전 역대급 실적인데 이 회사의 해외 여행 비용이 포함이 안 된 가격이죠. 앞으로 이익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멀티플이 10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250억이고 아마 거기에 곱하기 4를 하고 1000억 정도라고 하면은 멀티플 6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평가는 아주 저평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NHN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240억이에요. 24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인데 엄청나게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죠. 거의 70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KG 이니시스가 매출액도 높고 지금 당기순이익이 훨씬 높은데 이 회사의 시총이 절반도 안 됩니다. 고로 저는 KG 이니시스가 좀 더 주가가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NHN도 멀티플 70을 받는데 이 PG 자체가 국내 한정이다 보니까 국내 한정인 대신에 인건비로만 돌아가는 회사이니까 멀티플을 10 정도 줘볼게요. 10 정도 주고 거기에 해외 모델도 껴져 있으니까 15 정도 넉넉히 줘도 되겠죠. 그러면은 15 정도 해서 2분기 매출이 250억이고 그리고 하반기는 더 성수기라고 하니까 보수적으로 250억씩 찍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250억씩 다 찍혀서 1000억 정도 되고 여기에 멀티플이 15 정도 줬을 때 이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 회사가 이 정도의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절대 NHN에 비교해서 저평가 받을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염두에 둘 것은 이 회사가 당기순이익에서 지배주 순이익이 500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6분의 5 정도가 이 회사가 차지하는 지배회사의 지분이니까 여기에 6분의 5를 곱해주면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대비 2배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업이익은 보기 좋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매출액도 요즘 살펴보는데 매출액도 그나마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어요. 왜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것을 보냐면은 영업이익만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기업이 매출액이 줄고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하면은 영업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했다는 소리인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매출액이 증가를 해야 결국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매출액의 증가도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G 이니시스는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해줬고요. 현금 흐름표를 보자면은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8년도엔 좀 꺾였네요. 그런데 19년도엔 증가를 했고 3월 달에는 마이너스가 찍혔는데 이거는 1년 전체 토탈이 나왔을 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이렇게 꾸준히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로 봐서 이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대충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 활동도 마이너스 760억이 찍힌 걸로 봐서 회사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차입금이나 사채 이런 것을 돈을 잘 갚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가치가 코로나 대비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지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좋은 기업도 19년도처럼 주가가 바닥을 길 때가 있나 봐요. 만약 이런 시기에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를 기다려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평가인 상황으로 보이고 물론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서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그래도 한 가지 비즈니스 모델은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파이 나눠 먹기이지만 전자결제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KG 이니시스는 해외에 매출도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게 제 총평이고요.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